안녕하세요. 8기버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기 최민규입니다. 앞선 7주차 1부 영상에서는 윤세린 운영진이 템플릿을 받아와서 적절한 수정을 통해 이런 페이지를 만들어내었죠. 저희는 두 번째 영상에서 이 페이지를 지금까지는 나만 볼 수 있었다면 이를 외부에 배포하는 과정을 함께 해볼 텐데요. 그거에 앞서서 배포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학기 동안 머싸와 함께하며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각 언어로 작성된 파일들을 적절히 조합하여서 크롬 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웹 브라우저에 내가 원하는 화면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과연 내가 보고 있는 이 페이지를 저 멀리 미국에 사는 스미스 씨도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페이지는 나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브라우저에 띄운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브라우저에서 본다고 해서 이것이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브라우저는 그저 파일들을 조합하여서 화면에 띄워주는 역할을 할 뿐인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신이 작성한 HTML 파일을 확인할 때마다 주소창은 이러했을 겁니다. 이 주소는 독립된 나의 컴퓨터에서 특정 위치에 특정 파일을 가리킵니다. 즉 로컬 영역에서 실행된 사이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는 이 화면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화면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등등 파일을 고스란히 상대에게 전달하면 되겠죠. 이메일을 보내든 카카오톡을 쓰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매번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이러한 파일들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피곤하고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일일 겁니다. 이로부터 배포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배포란 정의에서 볼 수 있듯 무언가를 널리 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 이 개념을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게 느끼시곤 하는데 생각 외로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버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쪽,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받는 쪽에 해당합니다. 내가 이 사이트를 남들과 공유하고 싶다면 내가 서버 또는 호스트가 되는 것이고요. 이를 받는 사람들이 클라이언트 또는 게스트가 되겠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물리적으로 완벽히 분리되어 있지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어떤 프로토콜을 주고받고 또 어떤 통신 과정을 거치는지 깊숙이 파고들면 만만한 개념은 절대 아니지만 우리는 그림에 나온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림에서처럼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향해 특정 페이지를 요청하게 되면 서버는 알맞은 페이지 데이터를 브라우저에 돌려주면서 응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시를 통해서 부가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주소창에 www.naver.com 이라는 주소를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 주소가 가리게 되는 IP 주소를 따라서 네이버의 서버로 요청이 가게 되는데요. 네이버의 서버는 이 전달된 URL을 통해서 보낼 데이터를 선별하고 다시 보내게 됩니다. F11을 눌러서 네트워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네트워크이라는 이 사이트를 열 때 필요한 파일들이 모두 뜨게 되는데 전송받는 파일들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누르면 아주 수많은 파일들이 전송이 되게 되죠. 이 파일들은 HTML부터 해서 CSS, 자바스크립트는 물론이고 여러가지 사진들 그리고 그 외에 알 수 없는 수많은 파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네이버가 보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Node.js와 같은 백엔드 언어를 다루어 볼 때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만 서버도 유별나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전달된 URL을 통해서 요청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페이지를 보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사진은 서버 쪽에서 URL을 관리하는 부분을 캡처한 것인데요. URL 뒤쪽에 추가된 부분을 인식을 해서 각기 다른 HTML 파일들을 전송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포는 어떻게 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컴퓨터가 서버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쉽게 말해서 요청이 들어오도록 IP 주소를 개방을 하고 요청에 알맞은 데이터를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컴퓨터의 IP 주소를 세상에 공개하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컴퓨터가 켜 있어야만 서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외부 호스팅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서버 호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내가 배포하고 싶은 파일들을 전달을 하면 이들이 대신 서버를 가동을 하면서 이 주소로 접속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뿌려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용료를 지불해야 되기도 하지만 보안이라든지 전기세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꽤나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의 AWS가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웹 호스팅 업체들이 있지만 저희는 오늘 네틀리파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매우 간편하게 웹사이트를 배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실습에 들어가기 전 간단하게 이 네틀리파이를 통한 배포 과정을 도식화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저희 컴퓨터 쪽에 HTML이나 CSS 등등 여러 파일들이 있을 거고요. 중간에 네틀리파이 이 서버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쪽에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저희가 만든 파일들을 저장을 시킬 겁니다. 이후에 다른 사용자들이 특정 IP 주소 또는 도메인 주소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네틀리파이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그 파일들을 되돌려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습하러 가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네틀리파이를 이용해서 배포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주소창에 일단 netlify.com이라고 입력하셔서 접속을 해주고요. 가입을 안 하셨을 테니까 가입을 한 뒤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에 성공하시면 이와 같은 페이지가 뜨는데, 물론 이 둘은 제가 예전에 배포했던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틀리파이로 배포하는 건 상당히 간단합니다. 일단 이 저희가 배포할 파일들을 담고 있는 상위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그 최상위 위치에 구조가 이렇게 된다면 반드시 이 안에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웹사이트를 딱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뜨게 될 화면, 그것을 index.html이라고 해야만 이 네틀리파이에서 인식을 하고 열어준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main.html이 곧 index.html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안 하면 배포가 안 돼요. 그리고 이 폴더 자체를 끌어서 여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로딩이라는 문구와 함께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잘 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클릭하셔서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그 페이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 주소가 조금 지저분하죠? 이것도 고칠 수가 있어요. 도메인 세팅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 주소에 해당하는 이 옵션, 그리고 edit site name을 해서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넣습니다. 물론 뒤에 이제 netlify.app은 고정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만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 네임을 저는 이제 이게 넷플릭스에 있냐 아니면 왓챠에 있냐, 이 영화가 어디에 있냐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movie where 이런 식으로 대충 하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바뀌었어요. 진짜로 잘 되나? 이 주소만을 클릭해서 새로운 창에다가 띄워보겠습니다. 하고 엔터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아마 과정은 그럴 거예요. 이 netlify.app을 통해서 netlify라는 IP 주소를 검색을 해가지고 서버로 접속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저희가 방금 저장한 그 파일들을 여기에 띄워온 겁니다. 네, 잘 되죠. 물론 이쯤에서 배포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파일이, 방금 저희가 배포한 파일이 최종 본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주 많은 상황에서 수정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 이 제목을 저희가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다면
일단 파일을 바꿔야 될 텐데 방금 이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색깔을 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방금 수정한 파일 자체를 한번 로컬에서 실행해 보면 네, 잘 반영이 돼 있죠. 그렇다면 실제 저희가 배포한 환경에서 어떤지 볼까요? 리로드를 한번 해보시면은 네, 지금 리로드가 완료가 됐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죠.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아까 이 netlify라는 이 사이트에다가 배포할 파일을 올렸을 때의 파일과 저희가 지금 로컬에서 수정한 파일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수정했던 파일을 그대로 또 배포를 하면 변화가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하기 아주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netlify에서 GitHub랑 연동을 시켰습니다. 네, GitHub로 가셔서 레포지토리를 하나 새로 만들게요. 그리고 저희 2주차 때 Git 사용법을 배웠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방금 그 폴더를 Git에다가 올려줄 건데요. 터미널을 켜시고 git init이라는 명령어로 이 폴더가 Git의 관리하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가 뭐였죠? git add 그리고 전체를 뜻하는 별을 하면 이제 스테이징 에리어 올라가게 되고 다음 차례는 커밋이죠. 네, 모두 커밋이 되었고 이제 원격 저장소에 올려주면 되는데 바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시를 진행하게 되면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이 폴더 자체가 모두 Git으로 업로드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잘 되었나 한번 보죠. 아까 저희가 만든 파일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고요. 다시 netlify로 돌아와서 초기 화면을 보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New Site from Git 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 저희는 이제 GitHub에 올렸기 때문에 GitHub을 클릭해 주시면 잠시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본인임을 입증하게 되면은 네, 이러한 본인의 레포지토리가 쭉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레포지토리 이름이 세션이었죠. 검색을 하시면 네, 떴고 이걸 클릭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스터 브랜치에 이런 것들 입력 다 건너뛰셔도 되고요. deploy site라고 하시면 아까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를 배포했을 때처럼 똑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배포가 되었죠. 이것도 배포가 잘 되었는지 링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배포가 되었는데요. 아까 수정사항까지 반영이 되어 있네요. 저희가 이 GitHub를 사용한 이유가 수정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진짜 그러나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그 Git에 관리하에 있는 폴더를 열어서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편집을 해줍니다. 컬러를 이제 그린으로 바꿔주시고 이번에는 현재 이게 지금 Git이 관리하고 있는 폴더인데 수정사항이 생겼으니까 수정사항을 반영을 해주고요. 커밋도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푸시를 해주면 아마 여기 제가 방금 컬러를 그린으로 한 게 수정이 되어서 GitHub 레포지토리에 저장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이 지금 배포된 사이트가 GitHub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제목 색깔을 바꿨더니 반영이 잘 되어 있죠. 이처럼 GitHub 레포지토리를 이용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netlify가 자동으로 변화를 감지해서 재배포를 해줍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저희는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푸시만 해주게 된다면
저희가 배포한 사이트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네틀리파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배포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 다뤄온 페이지가 정적인 페이지라서 좀 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냥 정보만을 띄우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네틀리파이를 이용할 수 있던 거고요. 보다 2학기 때 다룰 복잡한 동적인 사이트들은 이제 아마존의 AWS 같은 서비스들을 이용하셔야 할 겁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배포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과제 공지를 드릴게요. 이 네틀리파이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오신 나만의 웹사이트, 나만의 블로그, 이 사이트를 배포해 주시고 그 링크를 운영진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아무래도 종강 전에 찍는 마지막 영상일 것 같아요. 종강 이후에는 최대한 오프라인 만남 위주로 갈 텐데 자세한 일정이나 향후 계획 같은 것들은 따로 후방에서 공지해 드릴 테니까요. 시험 잘 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중강 후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